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늘의 아름다움을 망칠 이유는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는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알려줍니다. 원칙 1.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기. 오늘을 충실하게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걱정의 나쁜 특징 중 하나는 집중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생각을 이리저리 흩어지게 해 결단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면 온갖 막연한 상상을 물리치고 침착한 마음으로 그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일어나버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원칙 2. 걱정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기억하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며 침착하게 최악의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훌륭한 능력만큼 믿음직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던 인생을 누리려고 노력한다면 평소에 기대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면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혼란 속에서 헤맬 뿐입니다. 걱정의 중요한 원인은 혼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걱정의 절반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충분히 갖지 않고 결정을 내리려고 서두르는 것이 원인입니다. 누구든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면 모든 걱정은 이해라는 빛을 받아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수고를 덜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것입니다. 기왕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지지해주는 사실만을 믿으려 하고 다른 모든 사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사실들, 우리가 바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사실만을 구하여 미리 생각해두었던 편견을 정당화해버립니다. 여기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파악하려 노력할 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을 냉정하고 공평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관해 사실을 수집할 때 나와는 반대측에 서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가 된 것처럼 나에게 불리한 사실,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노력해보고 내 입장과 반대 입장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진실은 이 두 가지 극단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자세히 곱씹어보고 그것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본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렸다면 그 판단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걱정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있을 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며 살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평균의 법칙으로 보았을 때 당장 일어나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저절로 되어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달을 따달라고 울지 않고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며 우리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생각하는 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의 걱정을 몰아낼 것입니다. 쉬지 말고 바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약 가운데 가장 값싸고 가장 효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치기 전에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순수하게 육체적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사실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 원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 허무함, 시간이 없다는 생각, 걱정, 이러한 감정적 요소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고 신경성을 띤 두통을 느끼게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신체 내에 신경적 긴장을 부르면 그때 우리는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든 노동 그 자체로 인해 생기는 피로는 대개의 경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으로도 회복됩니다. 걱정, 긴장, 감정의 혼란이 피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인간은 과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행복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내가 마치 일에 흥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실제로 피로와 긴장,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상처를 입습니다. 흔히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행동은 감정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의지를 통해 지배당하는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의지의 지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제로 좋아집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몽둥이나 돌은 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어도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툴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미워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원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는 단 1분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존재라서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마움을 모른다고 화내지 말고 그런 것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면서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자세는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전쟁이나 재난도 이것만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자신을 누리고 있는 축복을 봐야 합니다. 질투는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입니다. 좋든 나쁘든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하며 광대한 이 우주에는 좋은 것이 많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에서 자신이 애써 가꾼 것밖에는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잠재하는 능력은 이 자연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만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그 자신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자기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익을 자본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짓은 바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일은 손실해서 이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희망을 잃은 순간에도 노력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우리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뒤쪽이 아니라 앞을 보게 만듭니다. 그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처됩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지나가버린 일을 걱정할 시간이나 생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운명이 신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교도소에서 같은 창밖을 바라보더라도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달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위해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들의 기쁨은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기를 잊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단지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곧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행동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이미 즐거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람과 사물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외적 조건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합니다.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업적은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를 북돋움으로써 일어서서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목적의 현상을 부여하는 신성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적화였습니다.